안녕하세요.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.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. 2021년 대비해서 2022년도는 유동성이 좀 축소되는 어떤 시장이 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기가 더 세게 올라오면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지수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데, 일단 내년을 보게 되면은 내년 이제 3월에는 테이퍼링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고 또 3월 이후에는 금리가 인상될 거다, 뭐 이런 미국 금리가 인상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, 결국 과거의 시장 대비해서 유동성이 좀 축소되는 어떤 시장을 맞이하게 됐을 때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해서 주가가 최고점 대비해서 떨어지는 그 저점의 폭이 커지지 않을까, 즉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, 이게 좀 전 걱정이거든요.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MDD 곡선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고자 하는데, 우선 이 화면이 어떤 화면이냐면 2021년도의 코스피 지수와 이 MDD 곡선입니다. 그러니까 고점 대비 저점이 얼마까지 떨어졌느냐 이런 건데, 일단 마감할 때 보면은 코스피는 마이너스 한 10%대로 마감을 했고, 그리고 코스닥은 그래도 마이너스 한 3%대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코스닥이 좀 더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, 이 변동성 자체만 보게 되면은 코스닥도 마이너스 한 10%대 구간까지는 뚝뚝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이나 5번 정도 터치를 했었다. 그래서 올해 이제 코스닥은 굉장히 흔들어댔기 때문에 2020년도에 가장 쉬웠던 장이죠. 2020년도는 MDD가 이제 이렇게 한번 박살이 나고 나서 쭉 올라가기만, 그러니까 MDD 곡선이 여러 번 이제 터치되면서 시장을 괴롭히던 어떤 시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도 이제 받쳐주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2020년도는 굉장히 쉬운 장이었는데, 2021년도는 이렇게 흔들어대던 장이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에서 바닥에서 와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바닥에서 주식을 팔아버렸다면은 오히려 힘들었을 것이다. 그래서 2020년도에는 들고 가면 되는 장이었는데 2021년도에서는 좀 트레이딩이 좀 필요한 장이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. 그렇다면 2022년도 보죠. 2021년도에 이렇게 이제 뭐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2020년이 너무 쉬웠기 때문인데, 과거에 보면 이게 2010년도입니다. 2010년도도 여기 보시면 한 10%대로 터치하는 게 코스피가 한 두 번쯤 있었고, 코스닥은 이제 10%, 10 여기 보시면 18%까지 떨어져요. 그러니까 고점 대비 저점이 18%까지 떨어집니다. 그리고 11년도도 보시게 되면 코스피가 이제 이거는 고점 대비 저점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25%가 박살이 납니다. 그리고 11년도에 코스닥도 25%까지 박살이 나고 10% 이상의 어떤 시장 흔들림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에 비해서 21년도는 변동성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렇다면 21년도가 왜 이렇게 좋았느냐? 20년도는 뭐 아예 열애로 치고 21년도가 좋았던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유동성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돈이 이렇게 막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있었다. 그렇다면은 22년도에는 유동성이 축소된다고 생각을 하면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다. 제가 뭐 주 지수가 올라간다, 떨어진다 이런 걸 얘기해드리는 게 아니고, 지수가 만약에 떨어졌다가 회복할 때 그 떨어지는 폭이 이전 2021년도 대비해서는 좀 커지지 않겠느냐. 그래서 과거에도 2010년도에도 뭐 저점을 MDD가 뭐 한 10%, 18% 그리고 심지어 안 좋을 때는 한 20%대까지의 MDD가 발생을 했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요거는 12년도입니다. 12년도도 10% 이상의 MDD가 발생을 했었고요. 그러니까 이 박스권의 긴 박스권 장에서도 여기도 16%대. 그렇다면 2022년도에는 유동성이 축소되는 장이고, 과거에도 코스닥이 MDD가 15%씩 했었다는 건데, 만약에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에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뭐 15% 이상 기록을 한다면은 그 개별 종목으로는 거의 뭐 한 30%씩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계좌가 아예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.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뭐 13년도도 여기 코스피는 한 10%대 좀 올려보죠. 코스닥은 여기도 한 15%대의 MDD를 기록을 합니다. 그러니까 과거에는 코스닥 시장이 MDD가 굉장히 높았다. 그런데 그 MDD가 2021년도에는 유동성 때문에 좀 적었던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렇다면 2022년도에는 유동성이 좀 축소되는 시장이라고 하면은 MDD가 높아지지 않겠느냐. 그리고 14년대랑 15년도에는 좀 그 변동성이 좀 축소됐고요. 그리고 여기가 15년도.
이 15년도에도 이 바이오가 엄청 잘 됐었던 장인데 바이오가 잘 되다가 박살 날 때는 MDD가 20%까지 터집니다. 이때 굉장히 또 힘들었었어요. 그리고 16년도에는 요거는 좀 적게 변동성이 좀 적었었고 코스닥도 그래도 코스닥은 한 18%까지 터졌다. 그리고 17년도에도 MDD가 코스피는 좀 적었고 코스닥도 이제 18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. 많이 박살나고 나니까 거기서 뭐 추가적으로 MDD는 좀 적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. 왜냐면 이때 MDD가 많이 터져 보니 한 해 MDD가 많이 터지면 그 다음 연도에는 좀 MDD가 좀 적을 수도 있는 거니까. 그리고 18년도에는 여기는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장이었으니까 MDD가 뭐 거의 뭐 20%까지 터졌고 코스닥도 거의 한 30% 가까이 MDD가 터지게 됩니다. 그리고 19년도에도 MDD가 한 10% 이상 터집니다. 코스피도. 코스닥은 당연히 한 20%대까지 터지고. 그렇다면 21년도에 과거에 우리가 MDD를 쭉 봤어요. 그럼 느끼는 게 있습니다. 아, 21년도에 맥시멈 드로우 다운이 MDD가 생각보다는 양호했었구나. 이거는 어쩌면 유동성이 많았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세가 붙었었구나. 그렇다면 2022년도에도 이게 지속이 될까? 돈이 줄어들게 되면은 MDD가 과거처럼 막 20%까지 터지지 않을까? 그렇게 되면은 내 계좌가 잘못되면은 30%씩 또는 계좌 수익률이 40%씩 순간적으로 깨질 수도 있다. 아, 레버리지 잘못 쓰면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. 2022년도에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2년도에는 좀 더 리스크 관리 영상 같은 걸 보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중점으로 하는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 가장 걱정하는 거는 뭐 지수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진폭이 과거에 대비해서 커지다 보니까 거기서 엇박자를 잘못하게 되면은 연간 농사는 다 망쳐버릴 수 있겠구나. 이러한 걱정을 제가 2022년도 시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. 그래서 MDD가 과거처럼 10% 이상의 MDD가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고 그거는 유동성 축소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. 그러니까 그런 거죠. 유동성 축소 때문에 떨어질 때는 우다다닥 떨어지고 경기 또 회복된다고 하면은 급격히 반등하고 이러한 장에서 뭐 바이앤홀드도 잘 종목을 잘 고르시면 맞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종목이 시장이 떨어지면은 웬만한 종목들도 다 깨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2022년도에 잘해야 될 것 같고 올해 2021년도에 MDD는 굉장히 양호했었다. 과거 대비해서도 양호한 시장이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양호할수록 다음 연도가 걱정이 된다. 라고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